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마지막까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던 무디스마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AAA 신용등급의 최고 높은 게 한 단계 떨어지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채권 자경단을 깨우는 채권 자경단. 그게 네,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제 자경단이 그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경단이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재정을 허투루 쓰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채권을 팔아치우기 위해 행동한다라는 뜻이고요. 예. 이제 이게 가장 유명했던 사례는 2022년 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그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감세 정책을 펼칠 때 예. 그때 이제 그 영국의 국채금리 길트가 6%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그 연기금의 연쇄적인 채권 보유하던 연쇄적인 그 손절을 치면서 금융시장이 붕괴됐던 적이 있었어요. 채권을 막 팔아치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무디스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인가요? 원래 예정은 이번 주인데 아무튼 우리나라 돈 7,7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안의 통과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이. 7,700조 원의 감세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예. 곧 통과된다 이거죠? 예,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세금을 갖다가 이번에 깎아주는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수지 차트가 혹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GDP 대비 미국의 예, 재정 수지 나왔네요. 비율을 예, 한번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네. 예, 저기 보시면 이제 그 파란 막대기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적자가 큰 건데요. 예. 코로나 때 마이너스 15%. 늘었다가. 네, 저 때는 뭐 이해가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 뒤에 3년간 다시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GDP의 7%까지 지금 재정 적자를 매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가 재정이 망가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감세를 해버리니까 작년부터 이미 무디스는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 그러니까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혀 말 안 들은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감세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디스 입장에서 우리도 지금 그 신용평가사들 전부 다 미국 전망 다 하향 조정하고 다 등급 하향했는데 예. 왜 우린 가만히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마저 무너지게 됐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GDP 이제 GDP의 재정 적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감세가 확정이 되면 뭐 관세 좀 더 걷는다고 해서 재정치가 개선되기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을 해서 무디스가 낮췄는데 그러니까 채권을 팔아치우는 채권 자경단에 일깨우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네. 이 영향이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증시, 외환 시장에 미칠 텐데 마침 발표된 것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문을 닫은 이후에 등급 하락이 발표돼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일단 뭐 오늘 장 우리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올랐다. 이게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예. 이게 선물 가격은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채권 선물 가격은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국채 금리가. 예.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국채 금리가 지금 영향을 그 미국 달러 가치랑 미국 국채 금리가 나오는데 예. 저 차트 보시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빨간 선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이고요. 파란 선이 달러 가치인데 일단 최근 1년 사이의 흐름인데. 예.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뭔가 달라졌죠. 일단 그러네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첫 번째 달라진 점은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네, 그러네요. 이거는 뭐 이해가 되는 거죠. 빨간 관세를 선이 오르고 관세를 있다. 뭐 그렇게 올리는데 인플레가 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되니까 당연히 채권 약세인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달러가 약세입니다. 좀 보이시죠? 파란 선. 저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는 거죠. 이상한 일이죠.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 달러 강해져야 되는데 좀 약하게. 왜 그렇게 이게 달러 이제 자산,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아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채권 자경단이 음. 야 이거 3년 만에 나타난 거 아니냐. 그때 그랬어. 영국을 털고 이제 미국을 터는 거 아니냐. 예. 미국에 가서 미국 국채를 이제 셀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셀한 돈을 들고 미국 내에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 야, 이제 미국 달러는 위험해. 미국은 무서워.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라고 외치며 그 돈을 빼서 이제 다른 통화나 다른 자산으로 가게 되면 셀 달러가 출현하게. 달러 값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셀 달러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 채권을 팔고 예. 딴 걸 미국 내에 다른 걸 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을 산다든가 미국 주식이나. 예,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니까 예. 이번에 이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신용등급 강등 자체는 뭐 솔직히 예견됐던 일이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친 미 의회 의결을 앞두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전형적인 경고성 등급 하향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해석인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과거에 있었던 2011년 8월 예. 그리고 2023년에 있었던 그 두 번에 걸친 미국 그 신용 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 S&P가 한 번 했고 피치가 있죠. 피치가 이미 예, 등급을 이미 다 했는데 그때마다 다 미국 장 빠지긴 했는데 예. 충격은 2011년이 제일 컸고 예. 2023년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2011년처럼 뭐 대폭락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네. 2023년보다는 좀 충격이 있을 것 같다. 그래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일단 2023년에는 명분이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던 중이라 연준이 그때 금리를 한참 인상하고 있어서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저렇게 신용등급을 낮춘 게 저게 미국 금리를 인상시킨 게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때문인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인지 사실 구분이 좀 어려워서 그냥 묻힌 면이 좀 있었는데 예.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사실은 동결하고 있는 중이고 예. 어떤 분들은 일단 이번 6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겠냐라는 6월에도.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만약 금리가 오르면 이거는 그 달러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평가가 내려갔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 밤 미국 장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조금 느낄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것 같다. S&P가 내렸던 2011년만은 못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아까 이제 미 달러 자산,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채권을 팔고 한동안 미국에 머물다가 이제 미국 밖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실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좀 많이 팔았다면서요? 예, 그건 이미 많이 팔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팔고 있고요. 중국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전부 금을 그중 일부러 예, 금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금 매수가 최근에 금값 상승의 최대 이유였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럼 지난 3년간 팔았냐?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예.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를 미국과 EU가 동결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전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그 외환 보유고의 한 3분의 2가 달러였던 거죠. 예. 그 3분의 2 달러를 동결시켜 만약에 버리니까 동결된다면 그런 이게 걱정. 동결시켜 버리니까 이게 이제 뭐 엄청난 충격을 줬고 예. 그게 이제 글로벌 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네. 내 외환 보유고를 언제든지 동결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를 갖게 됐죠. 예. 그래서 지난 3년간 이제 중국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예, 그렇죠. 미국 채권을 덜 사거나 팔고 계속 팔아서 지금 9천억 불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이제 뭘 샀냐 하면 골드, 금을 많이 사거나 예. 또는 이제 러시아와 물물교환용으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화폐들도 사고 아무튼 그래서 중국이 미국 채권 보유국 기준으로 해서 3등으로 이제 내려갔다라는 저런 통계들도 나올 정도. 1위는 압도적으로 일본이고요. 일본, 네. 두 번째는 뭐 영국, 그다음 우리 중국이 3위로 갔다는데 방금 금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아서 이제 금을 좀 샀다고 그러는데 금값이 쭉 오르다가 최근 조금 주춤한 듯한 분위기인데 그래도 왜 금은 뭐 유망한 투자 대상이라고 이제 홍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때요? 이 또 자극할 가능성이 생겼죠. 또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금값을. 트리플 A가 아니니까. 예, 미국 국채가. 예, 트리플 A도 아닌데 굳이 저걸 사고 있어야 돼라고 아마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 운용하는 중앙은행들이 국회에서 다 한마디 들을 거 아니에요. 등급을 등급이 떨어졌는데. 저기가 트리플 A가 아니라 더블 A인데 예. 왜 그거 꼭 사야 돼요? 예.
그리고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협정 이런 거 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거라고 하는데 이거 꼭 사야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 예. 중앙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국부펀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를 사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는 지금 어려운 분위기로 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자산이 유로, 엔, 파운드 그리고 이제 골드 이렇게 순서가 될 텐데 예.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순서를 예.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아유 뭐 자신 없을 때는 일단 골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그 그림이 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값. 미국 나스닥이랑 예. 국제 금값의 흐름을 보시면 저기 특히 예. 2022년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 파란 선이 나스닥 지수인데 그 네. 나스닥 지수가 대폭락했잖아요. 그때 예. 기억 많이 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이었습니다. 20% 이상 폭락했는데 그때 금이 바닥을 치고 또 박스권을 뚫고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어떨 때 금을 사느냐라고 물으면 일단 달러가 좀 걱정스러울 때, 달러가 그리고 약세 흔들릴 때, 달러 그리고, 주의가.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채권 팔고 갈 때 주식이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별로 없고 불안하다 싶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달러가 불안한, 그러니까 달러의 양대 자산이 불안할 때겠죠, 그러네요. 그죠? 채권이랑 주식 모두 좀 불안할 때 네. 금이 지금 박스권 뚫고 저 오른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한 3년에 걸친 박스권을 뚫고 그냥 저렇게 저기서 지금 거의 50%가 올랐는데요. 네. 전 저런 그 강력한 가격의 상승들이 출현한 이유가 꼭 뭐 나스닥 폭락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야 이거 뭐 다 불안한데 못 살까 이럴 때 네. 여기에 이제 중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미 국채의 등급 하향 조정으로 금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오르던 주가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최근에 좀 회복을 하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인기가 좀 줄어드는데 다시 회복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채금리 이제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면 역시 미국 자산은 안 되겠구나. 비달러 자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확 굳어질까요? 이게 이제 정말 올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질문이십니다. 네, 올해 투자의 성과 아주 중요한 답변을 이제 앞두고 계시네요. 네, 일단 저는 달러가 좀 불안하다. 달러가 불안하다. 예, 왜 그러냐면 관세도 사실 문제인데 예. 냉정하게 말하면 관세는 지금 이야기했던 말하라고 협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관세야 일시적 인플레에 주고 많은 예. 충격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관세 일상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말하라고 협정은 좀 다른 문제 아니냐. 말하라고 환율 주요국의 환율을 조금 올리는 그런 그렇죠. 어떤 뭐 이거를 얼마 전에 말하라고 우리 협정이라고. 저기 예. 어디 밀라노에서 뭐 만났다. 예, 미국 하자마자 뭐 환율이 20원 막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부러 흘리는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 협정에 참가해서 지금 열심히 회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흘리겠어요, 그걸? 지금 대통령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거기 가신 분들이 뭘 믿고 흘리겠어요, 결국? 거기 미국의 협상 당국들이 가서 이번에는 환율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음에 한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흘리면서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우니언 앞에 이야기했던 관세 문제 일단 걸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용등급 떨어졌죠. 또 신용급 떨어져. 여기 세 번째다가 달러 약세까지 하면 환차손 생겨요. 네. 자, 이러면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미국 달러 사고 싶은 생각이 옛날에 걸쳐 지난 수년에 걸쳤던 그 달러의 강세 2021년부터 시작됐던 말부터 시작됐던 3년에 걸친 달러의 강세가 혹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맨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가 매매를 강하게 시작하면 또 누군가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면 이게 이제 결국 지지선들 깨지고 하면 순식간에 시장이 출렁거릴 수가 있고 그때가 지난 다음에야 달러를 사자는 생각들이지 지금 당장 살 필요 있겠냐. 싸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특히 자산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증시가 이미 연초 주가를 회복했는데 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이건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될 때는 비달러 자산 그중에서도 EM이 그 이머징 마켓이 좀 낫지 않을까. 신흥자산, 자산. 그래서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보시면 빨간 선이 미국 달러 가치고요. 많이 떨어졌죠. 미국 달러 같이 빨간 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선이 뭐냐면 EM 자산 나누기 DM 자산. 결국 이제 신흥국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좋으냐. 빨간 선이 내려갈 때, 달러가 내려갈 때 저 파란 선이 올라간 건 결국
미국 달러 그러네요. 약세 구간에 어. 중국 등 신흥 증시가 좋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빨간 선이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신흥 증시가 종종 반등은 했지만 별로 재미가 없다가 올해 들어서서야 간신히 신흥 증시가 지금 반등했거든요. 마지막 끝선 파란 예, 선이 마지막이 조금 살짝. 고개를 들려고 하는. 예, 뭐 이제 이거가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아까 그래서 올 1년의 수익을 좌우할 차트다. 네, 굉장히 중요한 달러 가치 흐름과 신흥 자산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방향이 지금 바뀌려고 한다. 그러니까 비달러 자산에 좀 관심을 더 가짜 좀 더 이런 그러니까 뭐 얘기네요. 미국 다 팔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전체 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한 7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너무 10% 포인트가 오른 거니까 이전 30년 평균 이렇게 보면 60% 정도니까 조금 미국 비중은 조금 이제 이번 반등을 기회로 조금 줄이자. 특히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폴란드나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 이 이제 네 나라를 제가 이제 찍은 이유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폴란드 중국, 폴란드. 요 네 나라의 이제 특징이 다 신흥국 시장이고요. 신흥국이고요. 일단 인도, 중국은 신흥국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랑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최근에 정정 불안 때문에 예. 역시 그 2020년 코로나 이후 최고 싸요. 그래요. 지금이 싸다.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이번 EM 증시에서 그 관세 협상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많이 빠진 건 다 똑같지만 뭐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겁이 별로 안 나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런데 반등이 좀 약한 것 같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재무장. 폴란드.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발틱 3국이 지금 제일 걱정이잖아요. 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만 우크라이나 다음은 어디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걱정을 하는 데가 발틱 3국과 대만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 방파제, 서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나라가 가장 큰 지원을 받지 않겠냐. 이런 스토리가 충분히 가능한 형편이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좀 저평가된 국가 그리고 폴란드랑 인도는 모멘텀이 좀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달러 가치, 비달러 자산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비달러 자산 중에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 홍 대표는 네 나라를 꼽아 주셨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